옛날에 하던 거 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하면 문제될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 잘 들었고, 이건 뭐 제가 실무를 총괄하는 건 아니어서 관계 부처에서, 부처청에서 일단 현장과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제가 직접 주재한 것만 해도 방위산업 분야는 지금 최소 3번인 것 같은데, 3번째가 4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좀 관계된 기업들이나 뭐 연구 전문가들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그 전에 소통해서 오해가 있는 건 좀 풀고 또 뭐 지적에 일리가 있으면 수용하고 또 개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서로 정보 부족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거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가 지적된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군의 휴머노이드 적용 문제는 이건 사실 앞으로 이게 윤리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사실 매우 주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건 주력해야 될 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이게 어쨌든 뭐 조달 업무라고 하니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방 조달 분야는 부패 사례가 옛날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개발하고 시작했다가 승인 날 때쯤 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상태일 것 같아요. 특히 첨단 무기 분야, 이 부분은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뭐 6개월, 1년도 사실은 기니까요. 결국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마도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기존에 공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쪽에 저항도 사실은 있고, 또 공직자들의 소위 적극행정의 부족, 혹시 수사 감사 문책 당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옛날에 하던 거 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하면 문제될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직사회 내에 좀 이런 기득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도 각 부처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방 조달 분야는 특히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 저도 상상을 해보면 이 기술 발전이 사실 한 달, 두 달이 다 단계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런 완제품을 공급을 해놔봐야 군대에서는 그 한 6개월 지나면 공격 무기라고 해놨는데 방어 무기가 완벽하게 개발돼서 아무 짝이 쓸모없는 상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어디다 중고로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량형으로 예를 들면 교체해서 본체는 그냥 쓰고 예를 들면 뭐 부품만 뭐 개량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표준화도 관계가 있겠죠. 좀 낭비가 적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장거리 폭탄, 드론 폭탄 같으면 뭐 폭탄이나 이런 본체는 그냥 쓰고 예를 들면 기능만 좀 강화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예산 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태균 회장이 말씀하셨나요? GPU 활용 기회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혹시 어느 정도로 확보됐나요? 아직도 뭐 구매도 많이 못했죠. GPU 지금 국내에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26만 장, 단기로는 5만 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구매 상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금년까지 해서 한 2만 장 이렇게 될 것 같고, 내년 예산에 또 한 1만 장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3만 장까지는. 사실 그것도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행정의 남역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광주에 무슨 컴퓨팅 센터인가 뭔가 해놨죠. 컴퓨팅 센터가 네. 거기 해남 쪽에 오로 되어 아니 만드는 거 말고 기존에 센터가 장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더라고요. 뭐 예산 시스템 이상해서라든가. 제가 요번에 좀 다녀왔었는데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제 풀로 활용되고 있어요. 활용이 잘 안 되는. 그 한 600장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좀 최대한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GPU 부족 문제는 점점 좀 대규모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구매를 필요하면 뭐 우리가 혹시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재원도 추가로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저기 누구시더라? 조문수 회장님 꼬리날개 소재를 개발해서 실제로 제작해서 써봐야 되는데 실패하면 날리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기술 자산일 수 있는데 개발에 성공하면 근데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존의 금융이나 또는 지원 방안으로는 어렵은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시작하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R&D 예산이든지 뭐 기업 지원 예산이 뭐 수십조인데 예를 들면 이거 개발하는 예산을 정부 어딘가에서 부담을 하고 실패하면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든지 뭐 보상을 받든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목돈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돈을 누군가 정부에서 펀드든 연구기금이든지 거기서 지원해주고 날리면 할 수 없고 실패하면 성공하면 그걸 갖다가 그 회사가 전적으로 100% 취득하는 것도 부당하니까 안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에 대해서 상당한 대가를 정부가 취득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성공했을 경우에 그런 방식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도 R&D 자금으로 해가지고 네. 성공인 거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돈을 아주 소액하고 있는데 예. 그 정책위 시장님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거는 한 보완책을 만들어 보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와 지원만 있는데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하자. 이런 게 대표적 케이스 아닐까요? 예를 들면 개별 기업은 하긴 어려운데 해야 되긴 하고 실패할 경우는 버리면 되고 지금 뭐 지원금이라 치고 성공할 경우는 그냥 줄 게 아니라 일종의 몫을 취득하는 거고. 지분 뭐 나중에 성공 시 지분 취득 이런 네. 거를 좀 이렇게 그걸 적극적으로 그랬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지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국민성장펀드에서 어제 그 방산업체에 그 투자 결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는 거를 그 프로젝트만 단위로 해서 한 5천억짜리를 우선주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갖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그 컨셉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실패하면 날리는 거고 성공하면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신 또 민간도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가니까 민간 자금도 같이 들어와서 그런 컨셉들은 금융에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그걸 소규모라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조 회장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지원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좀 다양한 방식을 다양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하고 R&D든 하든 저런 항목 저런 부분들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누가 파블로 회장께서 제안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안보 특구 같은 지정을 해보자.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예를 들면 무인도 같은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뭐 드론 떨어져도 상관없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폭발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럴 만한 이제 무인도를 찾기가 어렵긴 하죠. 그럴만 하면 다 사람이 살고 있거나 그러겠죠. 일단은 육해공이 통합으로 뭔가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 네. 회사랑도 같이 이제 장갑차라던가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이제 들어올 지금 이거는 훈련장이나 이런 건 지금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육해공 활용이 동시에 가능한 것은 육상 훈련소는 안 되니까 훈련장은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어디 버려진 섬 많잖아요. 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중소기업 얘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중소기업에 주던 혜택을 이제 박탈하는 거니까 이게 중견기업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이 정상인데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성장 육성하려고. 근데 성장 육성된 회사들이 그 특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단 때는 애들 비슷한. 근데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 차이가 좀 커져서 생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 조정하는 똑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계속해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단계별로 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형태로 하면 어떻게 했냐. 예.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것이지 중견기업에 불이익을 준 건 아니다. 네. 조삼모사냐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신안보와 관련된 뭐 특수부대 같은 걸 만들어서 보호 문제는 어쨌든 아까 국방장관이 말씀하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부처청과 연구기관
그다음에 민간 기업, 민간 전문가들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좀 만드시고 중요한 국방 안보 정책에 관한 논쟁들이 사실 이런 자리에서도 기본적 팩트가 어긋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건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으로 이제 이때까지 방위 산업에 주력했다면 이제 첨단 안보 산업 여기도 주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술 수준도 높고 인프라도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고 또 우리 연구 인력들도 상당히 우수하고 또 연구 개발 예산도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